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CTX가 출퇴근 시간에는 7분 30초당 한 대씩, 평소에는 15분당 한 대씩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대부분 의료 현장을 지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지도 못하고 홀로 일하는 1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일부 손님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낸 최초 제안서도 일부 공개됐는데요. 대전과 세종, 청주 구간에 최대 7분 30초에 한 대씩 평균 시속 80km의 열차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연내 착수선언 석 달 만에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를 밟게 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조사를 맡은 KDI는 민간 사업자가 낸 최초 제안서를 바탕으로 1년 정도 경제성과 정책성, 재정사업 대비 정부 부담금의 절감 효과 등을 따져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민간 제안서에 담긴 조건은 총 사업비 5조 원 중 민간이 절반을 부담하고 운영비 손실은 전액 책임지는 내용. 대신 정부가 40년간 시설 임대료를 지급하고 충청권 지자체와 함께 총 사업비의 나머지를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건설 과정에서 5조 원 이상의 자본이 지역에 투입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충청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민간 사업자는 세종 조치원역을 분기점으로 대전 세종에서 서울을 오가는 노선과 충청권 급행 노선 두 가지를 따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서울 노선은 30분당 한 대를, 충청권 노선은 출퇴근 시간 기준 7분 30초에 한 대, 그 외엔 15분에 한 대 배차를 제시했습니다. 최고 시속 180km로 운행하기 때문에 정차가 잦은 충청권 노선도 평균 80km 이상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는 GTX가 표준속도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에도 수도권 수준의 GTX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서울 도시철도의 표준속도가 30km 이하인 상황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좋은.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충청권 노선의 길이가 3.4km 축소됐는데 국토부는 어느 구간을 줄인 건지에 대해선 확정된 게 아니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분한 수요 확보를 위해 청주에도 적절한 정거장 개수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 수요를 확보하고 대도시권의 대중교통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개소수의 정거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거장은 민자 적격성 조사 등을 거친 뒤 실시 협약 단계에 확정된다며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위치와 개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여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될 전망으로 변수가 없다면 오는 2034년 개통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음성군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미분양 아파트는 1,603가구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달 초 지정한 미분양 관리지역 9곳 가운데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음성군이 포함됐습니다. 충북 11개 시군의 미분양 아파트는 3,200가구로 미분양 분량의 절반이 음성군에 몰려 있습니다. 음성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은 인구가 늘지 않는 데다 충주와 진천, 경기도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데요. 의료 공백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 환자들의 불안이 컸지만 실제로는 의료진과 교수 대부분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이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투석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혹시라도 진료를 받지 못하진 않을까 올 때마다 불안합니다. 안 받아주면 어떡해. 그게 걱정이지. 빨리 되는 건 바라는 거지. 해결이 돼야지. 의료 파행은 계속되고 있고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까지 현실화되자 한 80대 노인은 끝내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만둔 줄 알고 오늘도 울었다고 그랬더니 글쎄 언제까지 할라는 모르겠다고. 의대 교수진들이 사직서를 던진 지 어느덧 한 달. 대규모 이탈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총장과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겁니다. 방해는 정리되지 않았고 며칠 안에 정리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이탈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국립대 교수는 민법에 앞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사립대 교수들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의원면직 처분을 해줄 때까지는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인 거죠.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출구 없는 대립 속에 의대 교수들이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 충북대 교수진들도 다음 주 기자회견을 한 뒤 집단 사직에 나설 예정이어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가 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들은 어제 결의대회에서 오송 참사는 미호강 제방과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결과라면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이 참사에 법적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기소 없이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오송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이 또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자영업자가 6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이 중 65% 정도가 1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지도 못하고 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손님들의 이른바 갑질은 더욱 힘든 하루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충주의 한 빵집. 점심시간이 지난 뒤 중년 여성들이 들어옵니다. 술에 취해 욕설이 섞인 대화가 오가자 주인은 자제를 당부합니다. 그러자 이내 빵집 주인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경찰 출동으로 상황은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돌아간 뒤 중년 여성들은 다시 가게로 찾아와 더 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듯 미혼인지 결혼인지 묻고 국적을 물으며 계속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어디 사람? 결국 경찰이 다시 출동해 실랑이 끝에 낮술에 취한 중년 여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만해요. 그만해. 나와요. 그만하시라고.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그만하세요. 오후 2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소란은 정리됐지만 홀로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는 매일이 불안합니다. 그 목소리 비슷한 분만 들어도 조금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 때 우르르 들어오시면 겁부터 나고 이것도 손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까지 하고. 그러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직원을 두기도 어려운 형편이 답답합니다. 여자 혼자고 누가 올지 모르고 불안하고 주위 사람들도 직원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위험하다, 폭력이나 그런 것도 막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빵집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한 차례 소동으로 끝났지만 하루하루가 힘든 자영업자들에겐 남의 일 같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고춧가루 제조업자가 붙잡혔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중국산 마른 고추 42톤과 국내산 8톤 등을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 국내산 50% 등으로 속여 판매한 청주의 고춧가루 제조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업자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원산지를 속인 고춧가루를 유통업체와 식당 등에 팔아 3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고춧가루를 만들 때 첨가해서는 안 되는 고추씨도 따로 구매한 뒤 혼합한 것으로 드러나 식품위생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스터디 카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174건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2건에서 지난해에는 7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이용 약관과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이용 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소에 걸맞는 시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시야부터 인공지능 도구로 그려낸 캐릭터까지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작품을 통해 인간과 기술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첫 미디어 아트 전시 현장이 되겠는데요. 이초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단어로 가득 찬 벽면, 5개 단어를 연결하니 하나의 시가 탄생합니다. 슬리스코프 작가의 작품 시간여행입니다. 청주시 지도를 겹쳐놓고 장소마다 특정 단어를 입력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서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니 인공지능 시야가 장소 언어를 활용해 한 편의 시를 만듭니다. 이 인공지능 시야를 누구나 좀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작가님이 제안이 있으셔서 청주시의 어떤 시내 버스에 이 시야의 QR코드가 적힌 광고를. 다른 한편에는 만삭의 여성을 주제로 짧은 영상 작품을 선보입니다. 인공지능으로 탄생한 캐릭터 에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됐던 창작까지 침범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에 대해 고민했고 마침내 임신을 주제로 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추수 작가는 기술과 어떤 인공지능과의 대결에 있어서 절망적 승부를 예감하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이 만든 캐릭터 가운데 하나를 관객이 선택해 춤을 추게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 발달 속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하는 배달원의 모습을 비춘 작품까지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인공지능을 소재로 마련한 기획전 예측 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미래와 비미래, 생성과 비생성 등 8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8팀의 작가진이 25점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 전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세계를 관람객들과 함께 상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작가들은 오랜 동안 그 인공지능을 주제로 그게 디스토피아든 유토피아든 그것을 다시 한번 인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재와 주제를 갖고 이전에 본 적 없던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세계를 함께 만나보고 상상해 볼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은 오는 8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내년 9월에 열리는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앞두고 상징물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국악 엑스포의 주제와 개최 목적, 국악의 매력 등이 담긴 로고와 캐릭터를 개발하고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내년 9월 국악으로 만나는 미래문화, 희망으로 치유받다라는 주제로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충북대학교와 통합을 앞둔 한국교통대가 통합대학의 새로운 교명을 찾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한국교통대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따른 통합대학의 정체성을 세우고 비전에 적합한 제3의 교명을 개발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교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명을 접수하며 총장상 100만 원 등 모두 19명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서원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합니다. 서원대는 오는 12월까지 매 학기 중간 기말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식단은 학생들의 기호를 고려해 백반과 간편식 컵밥을 번갈아 제공합니다.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현재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서원대 등 도내 6개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우호교류 대상국인 캄보디아에 소방차 1대와 구급차 2대를 기증했습니다. 증평군은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충북에서 사용하다 내구 현안이 지난 펌프차 1대와 구급차 2대를 정비해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증평군은 지난 2022년부터 농업과 경제, 관광 등의 분야에서 캄보디아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충북 4월 시청자위원회가 증평 김득신 문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역과 이웃의 고통을 공론화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특히 요즘 채널을 안 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이유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이재삼 강산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석동규 법무법인 주성 대표 변호사, 최석현 서원대 교수, 남덕우 대형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대표가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음성문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화폐의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늘립니다. 음성문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카드형 음성 행복페이의 월 구매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는 기존처럼 10%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 착한 가격 업소에서 음성 행복페이를 2만 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당첨금 2만 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 동지역 행정복지센터의 당직 근무를 없앱니다. 이에 따라 야간과 주말 읍면동 민원 전화는 시청 당직실로 연결되며 시청에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업무 담당자에게 연결됩니다. 충주시는 당직 근무 폐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읍면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당직 근무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모든 행정복지센터가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한 데다 긴급 재난 업무는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대체 휴무로 행정 공백을 발생시키는 당직 근무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58회 전국 남녀 양궁 종별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청주 김순영 양궁장에서 열립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